할까요? 네, 보자. 소화 과정. 잠깐 쉬었으니까 이제 보자. 자, 소화는 우리 영양소, 음식물을 분해하는 거지. 분해하는 거니까 저번 시간에 배운 물질 대사, 화학 반응 중에 동화작용이니까 이화작용이니까 이화죠. 분해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화작용이야. 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탄수화물 종류 중에 녹말이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소화되는 과정. 이거 알아야 되는데, 소화기관이 아까 얘기했듯이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게 소화기관. 입에서는 녹말이 들어가면 침 속에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녹말을 분해해서 엿당으로 바꾼다 그랬어. 그리고 위로 가면은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와서 단백질을 분해시켜요. 그리고 이제 소장 작은 창자로 가면은 이자액이 나오는데, 이자가 이거 위치도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위 뒤에 조그맣게 이자라고 있어요. 이자에서 소화액이 나오는데, 이자액이라는 소화액이 나와. 그 속에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라는 세 가지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요. 아밀레이스는 요거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입에서 녹말이 분해되긴 하지만 아직 분해 안 된 녹말은 어떻게 돼? 소장해서 아밀레이스가 또 분해시키는 거야. 그리고 단백질이 위에서 한번 소화되긴 하는데, 소화 안 된 단백질은 소장해서 트립신이 어떻게 돼?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은 유일하게 소장해서 라이페이스. 이거 미안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 보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간이 있고 쓸개가 있어.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고,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면 쓸개에서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 쓸개즙이 이제 소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소장이 나와서 어떤 작용을 한다고? 그 쓸개즙이 라이페이스가 지방 분해하는 걸 어떻게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쓴 것들은 전부 다 이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 효소고, 이 빨간색으로 쓴 염산하고 쓸개즙은 얘네들이 소화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물질이다. 그렇게 알아두고. 그래서 너네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은 소화기관이야. 소화기관인데, 여기에 보면은 간하고 쓸개 이자는, 간, 쓸개 이자는 음식물이 지나가진 않거든. 지나가진 않는데 소화효소나 소화에 관여하는 액체가 나온다 그래서 간, 쓸개 이자까지 소화기관에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식물이 지나가진 않아. 자, 그래서 이제 소장까지 해가지고 녹말이 소화되고 단백질이 소화되고 지방이 소화돼서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소화된 물질이라고 해서 최종 소화산물 또는 최종 분해산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분해된 물질이다. 그럼 이제 분해를 다 시켰으니까 어떻게 될까? 사람 몸에서 흡수를 해야 되거든. 그럼 어디서 흡수하냐면 여기 소장에 보면은 털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만 보자. 요 소장이 있는데 작은 창자, 소장 요 안쪽 벽에 이런 털들이 나 있어. 이 털을 중학교 때도 잠깐 배우는데 융털 혹시 기억나? 들어본 것 같아? 소장의 융털에서 이 영양소들을 이제 다 분해된 걸 이제 흡수를 해요.
그러면 흡수를 하고 남는 찌꺼기가 있어요. 찌꺼기는 어디로 가니? 대장으로 가요. 큰 창자. 그럼 대장으로 가면은 이 찌꺼기 속에서 수분만 이 대장이 흡수해 버리고, 그러면 수분을 흡수해 버리니까 찌꺼기가 어떻게 다 딱딱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대변, 똥이 돼서 항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래서 이름이 좀 어렵지만 소화효소하고 소화액 이거 한번 바꾸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장이 융탈해서 영양소를 어떻게 흡수하는지 좀 볼게요. 그리고 유진아 미안한데 이거 조금만 더. 응? 너무 선생님 욕하지 말고. 미안해요. 이거 지금 전자칠판이 조금 말썽을 부리는 바람에. 자, 봅시다. 제목을 영양소의 흡수 이렇게 할게요. 자, 소장 있어요. 작은 창자. 이 소장에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털들이 다 있어요. 이 털의 이름은 뭐라고? 융털. 그럼 이제 소장까지 음식물이 이렇게 분해되면은 이 분해된 음식물이 지나가다가 이 소장의 융털이 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융털 하나를 크게 보면은 이 털 하나를 크게 본 거야. 그럼 가운데 관이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관이 하나 있는데 이 관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암주관이라고 해요. 암주관. 그리고 이 관 주위에 모세혈관이 막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모세혈관. 그러면 이 융털에서 이제 영양소를 흡수하게 되는데, 암주관으로 흡수되는 영양소하고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영양소가 조금 달라요. 암주관으로는 지용성 영양소라 해서, 이 지자가 무슨 지자? 기름 지자거든. 기름에 녹는 성질의 영양소를 흡수해요. 그럼 너네 아까 전에 녹말, 단백질, 지방 중에 기름 종류가 어떤 거지? 지방이죠, 지방. 그럼 지방 소화되면은 뭘로 소화가 된다 그랬어? 지방산하고 뭐? 이름이 좀 어렵지. 모노? 글리세린. 그래서 지방이 소화된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가 이 암주관으로 흡수가 돼요. 기름에 넣는. 그리고 모세혈관으로는 수용성 영양소라 해서, 아까 녹말 소화되면 뭐가 된다 그랬지? 포도당. 단백질 소화되면 아미노산. 요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 물에 녹는 영양소거든. 물 숫자야. 그래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요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요. 그럼 영양소가 이제 몸에서 흡수가 됐어. 그럼 이제 온몸으로 어떻게 돼야 돼?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돼. 온몸의 세포들로. 온몸의 세포들로 영양소들이 공급이 돼야지 그 세포들이 어떻게 할까? 세포호흡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킨단 말이야. 그런데 이 영양소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심장으로 가요. 혈액을 따라서.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서 어떻게 돼? 펌프질 하겠지. 그러면 심장이 펌프질 하면은 혈액 속에 요 영양소들이 섞여서 온몸으로 어떻게 돼? 공급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지용성 영양소는 심장으로 바로 가는데, 수용성 영양소는 중간에 간이라는 곳을 거쳐가요. 요거만 좀 주의해서 보고. 그러니까 됐니? 자,
그래서 이제 온몸에 세포들이 세포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양소가 이제 공급이 되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다 했고, 거기에 보면 이제 실험이 한 가지가 나오거든.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너네 생명이나 뭐 과학 부분은 이런 실험 탐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실험만 좀 볼게요. 자, 빨리 끝내줄게요. 소화제하고 소화효소를 이용한 영양소 분해 실험하기, 뭐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소화제 하나를 막자사발에 넣고 부었대요. 그리고 증류수가 뭐지? 정현아, 증류수가 뭐야? 순수한 물, 깨끗한 물. 물을 넣어서 소화제 용액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소화제를 부순 다음에 거기다 물 탔다는 얘기야. 물 탔어요. 그리고서 시험관 AF에 용액을 넣고 색깔을 좀 알아봤대. 근데 여기 ABC 시험관을 보니까 알부민 용액이라고 있어요. 여기 써있듯이 뭐의 일종이래?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단백질. 그리고 뷰렌 용액을 넣었대. 너는 요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니?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저는 앞글자만 따서 써준 건데, 녹말 있잖아요. 녹말을 확인할 때, 너네 영양소를 확인하는 걸 검출한다 그래. 녹말이 있는지 확인할 때는 아이오딘 용액이라는 걸 써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여기 나오는 거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줄여서 그냥 아이오딘 용액이라고 해. 근데 만약에 음식 속에 녹말이 들어있으면 이 아이오딘 용액을 떨어뜨리면 이 아이오딘 용액 색깔이 청藍색으로 바뀌어요. 원래 이 아이오딘 용액이 약간 주황색 비슷하게 생겼거든. 근데 이 용액을 떨어뜨렸는데 녹말이 있어. 그러면 청藍색으로 바뀌어. 그럼 색깔 바뀌는 걸로 봐서 음식 속에 녹말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중학교 때 나오는데 혹시 들어본 것 같아? 그 다음에 단백질을 확인하는 또 용액이 있어요. 뷰렌 용액이라고 해서 단백질이 들어있으면 뷰렌 용액이 보라색으로. 그 다음 포도당을 확인할 때 베네딕트 용액이라고 있어요. 얘는 실험할 때 반응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가열을 조금 해주는데,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리면 이 용액 색깔이 황적색,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좀 섞여있는 황적색으로 바뀌고, 지방이 들어있으면 수단3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넣어주면은 이 수단3 용액이 선홍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 용액들 있지. 요 용액들은 녹말, 단백질, 포도당, 지방 같은 영양소를 색깔 가지고 확인하는 액체들이야. 이것도 좀 알아두고. 선생님 앞글자만 써놓은 이유는 시간 될 때 이 앞글자로 노가청, 담규보, 포배황, 지수선 해가지고 색깔까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다시 보자. 봐봐. 알부민이라 그래서 단백질의 일종이야.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다 뷰렌 용액을 떨었어요. 뷰렌 용액. 그러면 단백질이 있을 때 뷰렌 용액 떨어뜨리면 이 용액 색깔이 무슨 색으로 바뀌어? 보라색. 보라색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리고 단백질이 있다가. 그 다음 이 시험관은 녹말 용액을 넣었대요. 녹말. 그리고 아이오딘 용액을 떨어뜨릴 때
그럼 녹말이 있으니까 무슨 색으로 바뀌어? 청량색. 색깔 바뀌는 걸로 봐서 아 녹말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다음 장으로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실험하는 거야. 자, 첫 번째 A 시험관 한번 볼게요. A 시험관이 그 아까 봤던 그 용액들 있었잖아. 요거 요 용액. 응? 그러니까 지금 A, B, C는 뭘 넣었대요? 알부민 용액. 알부민이 단백질의 일종이야. 여기에다가 뭘 탔대? 퓨렌 용액. 됐지? 그 다음에 D, E, F는 녹말 용액을 넣었어요. 여기다가 뭘 탔대? 아이오딘 용액. 요거야. 거기에다가 A 시험관은 증류수를 넣었대. 증류수는 뭐야? 물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물만 넣었대. 그럼 물을 넣으면 이 단백질이 분해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냥 물만 넣는 거니까. 그 분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그대로 뷰렌 용액이 무슨 색깔? 보라색으로 그대로 남아있겠지. 얘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보라색이 변하지 않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물을 넣기 때문에 단백질이 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그대로 보라색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B는 소화제, 아까 소화제 빻아서 물에 섞은 거 있을 텐데 소화제 용액을 넣었대. 그럼 B는 소화제를 넣었으니까 이 단백질이 어떻게 될까? 소화되겠지. 그럼 얘가 단백질이 소화되면 뭘로 바뀌지? 아미노산으로 바뀐단 말이야. 잘 쫓아와. 아미노산으로. 그러면 단백질이 다른 물질로 분해가 됐기 때문에 뷰렌 용액하고 이제 반응을 해요, 안 해요? 하나지. 그러면 보라색이 어떻게 될까? 옅어져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있을 때 보라색을 띠는데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됐단 말이야. 그래서 보라색이 옅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는 단백질 분해 효소 용액을 넣었대. 단백질을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가 들어있는 용액을 넣었대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 아미노산으로 분해됐겠지. 그럼 단백질의 양이 적어졌겠지. 그러면 뷰렌 용액이 보라색으로 바뀐 색깔이 조금 옅어지겠죠. 단백질이 적어졌으니까. 이해하고 있니?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단백질이 분해가 되니까 이 색깔이 좀 옅어지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D는 한번 보자. D는 여기다 뭘 넣었대? 녹말을 넣은 거야. 그리고 아이오딘 용액을 넣은 거야. 그래서 청남색으로 바뀌어 있어. 그 상태에서 증류수를 넣었대. 그러면 증류수 넣으면 녹말이 분해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아이오딘 용액이 그대로 어떻게 돼? 청남색으로 그대로 남아있어. 분해가 안 돼. 근데 E는 소화제 용액을 넣고 F는 녹말 분해 효소 용액을 넣었대요. 그러면 소화제 넣고 녹말 분해 효소를 넣으면 녹말이 분해가 되겠죠. 그 녹말 분해되면 뭐가 된다겠죠? 최종적으로 포도당 분해하겠죠. 그 녹말이 포도당으로 바뀌었으니까 아이오딘이 녹말이 있어야지만 청남색으로 바뀌잖아. 그 녹말이 적어졌으니까 어떻게 돼? 청남색이 옅어지거나 사라지겠죠. 됐니? 이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은 증류수라는 애는 그냥 순수한 물이니까 이런 영양소를 분해시키지 못하고 이제 아까 전에 사용한 그 소화제나 단백질 소화효소 또는 녹말 소화효소가 들어가면 얘네들이 분해가 된다. 그걸 그냥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밑에는 또 다른 실험이 하나가 나오는데 알았어, 보내줄게.
여기까지는 끝내자. 자, 또 다른 실험. 이거 그만 끝나요. 봐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시험관이, 아니, 비커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셀로판 튜브라고 있어. 튜브 모양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가나다 용액을 넣었대. 자, 보자. 간은 뭐 넣었대요? 녹말하고 아이오딘 용액하고 침을 넣었대. 이렇게 침을 넣었대. 자, 그럼 생각해보자. 녹말이 있어. 그럼 아까 녹말 확인하는 용액이 아이오딘 용액이었지. 그 녹말이 있으면 아이오딘 용액이 무슨 색깔? 청藍색으로 바뀌어. 근데 여기서 침을 넣었어. 침 속에는 너네 녹말 분해하는 무슨 요소가 들어있어?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어. 그러면 침 속에는 녹말 분해하는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으니까 녹말이 어떻게 돼? 분해가 됐겠죠. 그럼 뭘로 바뀌어? 포도당으로 바뀌어. 그럼 포도당으로 바뀌면 녹말이 다른 걸로 바뀌었으니까 청藍색이 어떻게 될까? 옅어지거나 좀 사라지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포도당이 되는 거야. 그럼 너는 녹말은 알갱이가 큰 거고 포도당은 분해된 거니까 알갱이가 작지. 됐나? 그러면 요 가용액을 요 셀로판 튜브에다가 이렇게 넣어두면은 여기다 가용액을 넣었어. 그 녹말이 어떻게 돼? 분해됐지. 그 분해되면 알갱이가 조금해. 분해된 거니까. 그럼 요 셀로판 튜브 막 사이로 이 포도당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녹말은 못 빠져나와. 이게 만약에 아직 분해 안 된 녹말이라 그러면 녹말은 알갱이가 크기 때문에 요 셀로판 튜브도 빠져나온다, 못 빠져나온다? 못 빠져나와요. 근데 침 때문에, 아밀레이스 때문에 분해가 됐어. 그럼 알갱이가 조금해져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오케이? 됐어? 그러면 나는 보자. 녹말에다가 아이오딘 용액을 넣고 소화제를 넣었대. 녹말에다가 마찬가지 아이오딘 용액을 넣고 이번에 소화제를 넣었대요. 소화제를 넣었으니까 녹말이 분해될까 안 될까? 되죠. 그래서 원래 녹말이 있을 때는 얘가 이제 청藍색을 꼈었는데 소화제 때문에 녹말이 분해돼서 포도당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녹말이 다른 걸로 바뀌었으니까 청藍색이 옅어지거나 사라지겠지. 그치? 그리고 포도당 됐으니까 어떻게 돼? 셀로판 튜브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단은 보자. 단은 녹말 용액에다가 마찬가지 아이오딘 용액을 넣고 거기에다가 뭐 넣었대요? 증류수를 넣었대요. 증류수는 순서 물이죠. 그럼 얘 분해시켜 못 시켜? 못 시키죠. 그러면 녹말이 들어있으니까 아이오딘 용액이 청藍색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이 증류수는 얘를 분해 못 시키니까 그대로 녹말이 남아있는 거지. 그럼 청藍색이 그대로 어떻게 돼? 유지가 되는 거지. 되나요? 거기에다가 봐봐. 거기에다가 여기 빠져나온 액체가 있어요. 요 겉에 액체. 그러면 가하고 나는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됐으니까 포도당이 빠져나왔겠지. 그러면 가 용액하고 나 용액에는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 용액은 녹말이 분해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럼 녹말은 알갱이가 크니까 빠져나와 못 빠져나와? 못 빠져나와. 그러면 다 용액에는 녹말이나 포도당이 없어요. 그치? 이해됐나?
됐어? 그리고 여기다가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려. 베네딕트 용액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포도당 확인하는 용액이야. 그럼 얘는 지금 포도당이 소화가 돼서 빠져나왔으니까 이 용액 속에 포도당이 있으니까 베네딕트 용액이 어떻게 될까? 색깔이 바뀌겠죠. 색깔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포배황 그래서 베네딕트 용액이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얘는 녹말이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빠져나온 게 없지. 그럼 베네딕트 용액이 색깔이 바뀌어 안 바뀌죠? 안 바뀌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런 소화 요소가 있으면 녹말 고분자가 저분자로 분해가 되고 분해가 되면 이 셀로판 종이를 빠져나올 수 있다. 그때 이 셀로판 종이가 우리 몸의 세포막을 셀로판 종이가 아니고 튜브도 우리 몸의 세포막을 비유해서 실험한 거야. 그러면 소화가 되면은 세포막으로 영양소가 지나갈 수 있어. 흡수가 되는데 소화가 안 되면 세포막으로 흡수가 된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걸 알아보는 실험. 뭐 어려운 실험은 아닌데 한 번씩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화만 오늘 좀 알아보고